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2학년 1학기 5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밥도둑 자반고등어의 고등어 맛의 비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27쪽 가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종류는 설명문입니다. 이 글의 종류는 설명문인데요. 설명문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다. 정보 전달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중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꼭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가문단입니다. 막 구워서 밥상에 올린 자반고등어는 입맛을 돋우어 밥도둑이라 불릴 정도로 맛이 뛰어나다. 자반고등어는 부패하기 쉬운 내장을 떼고 농도가 높은 소금물에 담갔다가 소금에 절여서 숙성시켜 만든 보존성이 아주 높은 식품이다. 이 부분이 바로 뭐죠? 설명 대상을 소개하는 겁니다.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두쇠로 유명한 자린고비 이야기에는 소금으로 절여서 만든 굴비가 등장한다. 천장에 매달아 놓고 몇 날 며칠을 먹지 않고 쳐다보기만 해도 괜찮을 정도로 굴비는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다. 싱싱한 생고등어와 소금을 뿌려서 숙성시켜 만든 자반고등어의 맛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기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분명히 자반고등어에서는 좀 더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자, 볼까요? 자반고등어의 특징이 뭐냐면 보존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또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자반고등어의 특징입니다. (1번) 특징 2번. 이렇게 생선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독특한 맛을 내게 하는 비밀은 어디 있을까? 그 비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죠.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고죠.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 맛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자반고등어는 맛이 독특하고 그리고 보존성이 뛰어난 식품입니다. 이것이 처음 부분의 소주제입니다. 단지 고등어에 소금을 뿌리는 것만으로 자반고등어의 독특한 맛이 생길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묻고 답하기 문답법을 사용했습니다. 소금을 갓 뿌린 고등어와 소금을 뿌린 후 숙성시킨 자반고등어에는 분명한 맛의 차이가 있다. 즉 숙성시킨 고등어가 더 감칠맛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치를 담글 때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물이 빠져나오는 탈수현상처럼 단지 고등어에서 물만 빠져나오면 자반고등어와 같은 맛을 내게 할 수 있을까? 이 또한 그렇지 않다. 자반고등어 맛 속에 숨은 비밀은 숙성되는 과정에서 고등어에 붙어 사는 미생물인 코리네박테리움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자, 이 부분 보실까요? 숙성되는 코리네박테리움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반고등어 맛의 비밀입니다. 자, 맛의 비밀 1번입니다. 자, 자반고등어가 맛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생물인 코리네박테리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코리네박테리움의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네박테리움은 음식물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조미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미생물이다. 음식에 감칠맛을 더 나게 하는 거네요. 그런데 다음 문단 보실까요? 다른 소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 소리죠.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겠다. 고등어에 코리네박테리움만 접종시키면 고등어의 맛은 좋아질까? 물론 아니다. 그러니까 코리네박테리움만 있다고 해서 맛이 좋은 건 아니다 이 소리죠. 고등어 내에서 코리네박테리움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맛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즉 고등어에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면 코리네박테리움은 살기 힘들어지는 대신에 소금을 좋아하는 미생물이 자라서 비린 맛을 내기 때문에 자반고등어의 품질이 좋지 않게 된다.
반면에 소금을 너무 적게 뿌리면 미생물이 자라서 신맛을 내면서 맛이 상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코린의 박테리움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소금의 적절한 농도가 필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자, 자반고등어 맛의 비밀 첫 번째는 코린의 박테리움이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소금의 농도다 이 소리죠. 그러므로 자반고등어를 잘 만드는 숙련된 사람들은 소금의 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소금의 농도에 따라서 맛을 만드는 미생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 결과 생성되는 맛까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반고등어 맛의 비밀 2번입니다. 소금의 농도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228쪽입니다. 라문단. 별표 치시죠. 한편 고등어에서 코린의 박테리움이 잘 자라듯이 공기 중에 살아가는 독이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역시 잘 자랄 수 있다. 따라서 자반고등어가 오염되어 비위생적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자반고등어를 먹어도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도 역시 코린의 박테리움에 있다. 연구 결과 코린의 박테리움은 병원성이 있거나 독을 만드는 해로운 미생물이 자라는 것을 막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자반고등어에서 역할하는 코린의 박테리움이 자반고등어의 위생을 뭐하는 거죠?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쁜 물질이 생성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즉 자반고등어가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이 될 수 있는 비밀은 맛을 만드는 미생물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마운단 보시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자반고등어와 같은 자반갈고등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고등어는 소금 절임을 한 갈고등어를 갈고등어를 만들었던 즙에 담근 후 숙성시킨 것이다. 처음에는 갈고등어를 만든 즙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단지 소금이 귀하던 시절에 소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 즙을 분석해 본 결과 놀랍게도 아주 높은 농도의 코린의 박테리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높은 농도의 코린의 박테리움을 고등어에 접종하여 배양시킨 결과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즙에 담갔던 고등어는 숙성되는 과정에서 전혀 부패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반고등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손에 상처를 입더라도 곪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결국 뭡니까? 항생제 같은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소리죠. 자, 코린의 박테리움이 나쁜 병원균을 퇴치하는 항생제 같은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는 중간 부분에서는 코린의 박테리움이죠. 의 작용과 소금의 적절한 농도로 인해서 자반고등어가 맛나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이 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코린의 박테리움과 소금의 적절한 농도. 자, 다음 문단 가볼까요? 별표 치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영광, 굴비, 안동, 간고등어 등이 밥도둑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소금에 절이는 방식이나 숙성시키는 방법은 경이롭게도 모두 감칠맛을 만드는 미생물이 잘 자라는 환경 조건으로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해로운 병원균의 침입을 막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반고등어의 맛의 비밀과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미생물에 달려있다는 경이로운 사실로 볼 때 자반고등어는 우리 조상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지혜로운 미생물 과학 지식의 활용이 셈니다. 따라서 자반고등어와 같은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에 숨어있는 놀라운 미생물의 힘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질 것이다. 결국 미생물의 힘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서 결론 부분의 소주제는 끝부분의 소주제는 자반고등어와 같은 전통 발효식품에 숨어있는 미생물의 힘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29쪽에 소단 한눈에 보기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보시죠. 자반고등어 맛의 비밀과 식품으로서 안정성이 미생물에 달려있음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뭐가 있기 때문에 자반고등어가 맛있고 위생적이다? 미생물 때문이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글쓴이가 이글을 쓴 목적은 뭡니까? 우리 전통 발효식품에 작용하는 미생물의 역할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글을 썼다 이 소리죠. 자, 구성을 보실까요?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을 소개했고 중간 부분에서는 코리네박테리움이 자반고등어를 만나게 하고 또 소금의 양에 따라서 소금의 농도에 따라서 미생물의 종류가 달라지면서 자반고등어 맛 차이가 생긴다. 코리네박테리움은 자반고등어에서 해로운 미생물이 자라는 것을 막고 일본의 자반 갈고등어 역시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코리네박테리움이 작용한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답하고 대조, 비교의 방법을 사용해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끝부분에서는 자반고등어와 같은 전통 발효식품에 숨어있는 미생물의 놀라운 힘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중간 부분에서 말하는 것을 요약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주요 내용, 자반고등어에서 감칠맛이 나는 이유는 숙성되는 과정에서 고등어에 붙어 사는 미생물인 코리네박테리움의 작용에 의해 그리고 또 하나 적절한 소금의 농도에 의해서 감칠맛이 난다. 이 두 가지. 코리네박테리움 작용, 적절한 소금의 농도. 이 두 가지가 감칠맛 나게 한다. 자반 고등어 만드는 사람들이 소금의 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면 비린맛이 나고 너무 적게 뿌리면 신맛이 나서 상한다. 이것 때문에 소금의 양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고요. 자, 이제 코리네박테리움의 역할이죠. 음식 맛에 감칠맛을 더해서 조미료 만드는 데 쓰는 미생물이다. 감칠맛이 나게 하고 병원성이 있거나 독을 만드는 해로운 미생물이 자라는 것은 막는 물질을 생산한다. 그래서 안전한 식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맛있는 그 자반 고등어가 이러한 미생물과 소금의 양으로 인해서 맛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 배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소단어 한눈에 보기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질문할 것이 있다면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